다음으로 증여재산 가산액입니다. 이게 주택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만약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주택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래서 동일인이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빠가 줬다가 또 그 1천만 원 넘는데 엄마가 줘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일인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동일인. 그래서 뭐 증여세 결정적인 조회 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거는 뭐 흔히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 공제되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그리고 1억 원,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할 때, 그리고 직계 비속이 이제 직계 존속한테 줄 때는 또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뭐 며느리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1천만 원, 그 외에는 없다. 요건 이제 뭐 다들 거의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추가로 공제됩니다. 직계존속 해당 연무,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기타 친족 1천만 원,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방법, 요거는 뭐 이제 6억 원까지 된다는 거고, 미성년자에 대한 해석도 하나 보시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이르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증여일 현재 19세에 달하지 않느냐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성년으로 의제되는 자도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이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 미성년자에 대한 해석. 그래서 민법에서는 만약에 혼인을 할 땐 성년자로 본다고 하지만 세법에서는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인 거고. 요거는 1년 전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후 최근 할아버지도 5천만 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요? 아버지로부터 1억 받았을 때 5천만 원 공제되니까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증여세 공제가 이게 그룹별로 움직입니다. 직계 존속이면은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포함해서 그룹별로 5천만 원만 되니까 이미 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받은 거는 5천만 원.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빠한테 1억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제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요거 이제 써먹었으니까 없으니까 5천만 원. 이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증여재산 아까 이제 가액을 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제 한 몸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2024년에 1억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5천만 원을 해서 세액 계산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엄마한테 그러니까 동일부터 1천만 원 이상 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1억 줬으면은 이걸 더합니다. 1억을. 그래서 내 증여재산 가액은 2억인 거고, 그리고 5천만 원 빼줘요. 이게 이리로 가요. 그리고 과세표준이 1.5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 기납부한 세액은 다시 공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요거는 이제 상증세가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쪼개서 증여를 하면은 세율이 낮아지니까 10년 내에 만약에 동일일부터 이렇게 쪼개서 받으면 꼼수 부리지 마. 다 이렇게 한꺼번에 누진해서 과세할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율 적용과 납부할 세액 계산. 세율. 뭐, 아래 세율은 있는데, 이 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 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택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고 30%를 매깁니다. 근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한다. 그러면은 40%입니다. 40%. 이거는 이제 증여가 이렇게 세대 간 이렇게 하면서 그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이제 증여세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세대를 건너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증으로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뒤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게 대습상속이다. 그러니까 이 직계 비속이 사망해서 그 친인척 최측 근친인 직계 비속이 증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줄 때는 할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 산출세액은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세율에서 누진 공제액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부터 50%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는 지금 2025년 11월 15일 현재는 지금 2세율입니다. 1억 이하는 10%, 1억에서 5억은 20%, 5억에서 10억은 30%, 10억 초과해서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어마어마하죠. 다음으로 자진 납부할 세액 계산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이제 각종 공제 감면세액을 빼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납부세액 공제. 이거는 10년 이내 동일일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서 이제 이렇게 합산했지 않습니까? 아까 엄마 아빠. 이때는 이제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근데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산한 증여재산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 한도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빼주고 공제 한도액은 이제 이런 식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곱하기 해당 증여재산 플러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그 전에 거 이걸 한도를 구해가지고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고 만약에 내가 외국 주택을 받아서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 그럼 그것도 이제 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는 내가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세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때는 신고만 하면 됐지 만약에 납부를 안 해도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3%를 해줍니다. 3%.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를 공제 받으려면은 꼭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겠죠. 납부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요 증여세 계산 사례를 제가 한번 이거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 내용 그대로. 여기 이제 보기에는 이제 가독성이 안 나오니까. 자. 일단 요거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2020년 2월 1일에 15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이제 5천만 원 공제 받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14.5억이고 이 산출세액이 해보니까 이제 4.2억이 나왔습니다. 신고세액 공제 3% 먹여서 이 당시에 이제 4억 이 정도 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추가로 증여합니다. 2024년 5월 1일에 10년 내에 1천만 원 이상. 이때 이제 2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15억 해서 17억이 되는 거고 이때 여기 빼준 거 여기 다시 이렇게 빼줍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이때 기준으로 누계치를 계산할 거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얘가 뭐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1억 빼주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15.5억이 나와서 산출세액이 4.6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 공제를 4.2억 이때 낸 거 이걸 다시 여기 빼주죠. 이제 한도 내였나 보죠. 그래서 4.2억이 되고 그리고 신고세액 공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3% 그래서 120만 매겨서 이번에 납부하는 세액은 3,880만 원 이렇게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할아버지가 이제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7.2억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만 해주죠. 그래서 7억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산출세액 곱하고 거기에 할증과세 30% 매깁니다. 그래서 1.9억이 나왔고 신고세액 공제 3% 매겨서 최종적으로는 이 금액이 나온다. 그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표로 정리했으니까 그거 표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그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아까 제가 그 표에서 최초에 보여드렸는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게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2일이다 그러면 5월 말부터 6월 말, 7월 말, 8월 말. 근데 8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9월 1일이 된다. 그 내용인 거고. 요것도 뭐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도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인가요? 그래서 요 표로 보시면 됩니다. 요 표로.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당초 증여 과세제외 반환하는 거 과세제외. 근데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때는 당초 증여는 과세 그리고 반환하는 거는 과세 제외. 근데 이거 다 넘었다. 그러면은 둘 다 과세입니다. 단 금전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분, 반환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적성 제출하는 서류는 먼저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것도 꼭 잘 챙기셔야 되고 증여세 납부 편의제도.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은 2회에 걸쳐서 이해분 금액은 납부기간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분납이랑 연부연납은 다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하고 연부연납 신청을 해서 최대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일단 한 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까지 분납할 수 있는 겁니다.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 공제 적용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3% 해주는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없으니까 3% 받으려면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했을 때, 그리고 과소했을 때는 10%에서 40%까지의, 뭐 부정이면 40%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담할 수도 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마지막으로 증여세 결정입니다. 증여세 결정. 증여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이제 일정대로 하면은 6개월 내에 정부가 결정을 해준다. 여기 있죠. 증여세 법정 결정 기한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다.